네, 안녕하세요. 9월 29일 리포트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 준비한 리포트는 삼성전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고희영님의 자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업종 자체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업종 내 삼성전기에 대한 상대 우위는 돋보일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우려와 기회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려로는 내구재 수요에 대한 피크아웃이 주된 우려입니다. 이는 선술했듯 삼성전기만의 우려라기보다는 업종 자체에 대한 우려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당사 역시 언택트 수혜가 컸던 노트북 출하량이 10월 기점으로 YOY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동사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매출의 20% 이상이 현재 PC 시장에서 창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 이후에 주가 탄력이 저하된 이유 역시 수요 강도에 대한 지속성 우려로 멀티플이 눌리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수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익 추정치 상향은 업종 내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MLCC 그리고 기판의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시장 내 경쟁 우위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 무라타라든가 타이어 유덴 같은 이런 경쟁사들의 공장 가동 차질로 인해서 공급단으로부터의 타이트함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3분기 실적은 전 사업부가 고르게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매출 2.6조 원, 영업이익 4,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은 5.5% 플러스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 사업 부분에서는 MLCC ASP 개선 효과가 기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당초 플러스 1에서 2% 분기 대비 ASP 개선을 기대했지만 5% 이상의 개선도 가능해 보인다고 하고요. 고용량, 초소형 위주로 제품 믹스가 좋아지고 있고 환율도 우호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기판 부분에서는 반도체 기판의 호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매분기 예상보다 빠른 수익성 개선을 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BGA에 대한 상반기 가격 인상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5G SiP 출하가 확대됨에 따라서 제품 믹스 개선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폴더블 수요 호조가 있는데요. 폴더블 스마트폰 초기 반응이 긍정적임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에서의 추가 업사이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의 공백으로 인한 외형 역성장 폭은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명신산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유지웅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동사는 자동차용 핫스탬핑 기반의 차체 부품 업체로서 국내 그리고 중국, 미국 법인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과 또 미국 소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소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는 테슬라를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은 2021년 상반기 현대차 그룹과 전기차 업체 비중이 각각 45%, 5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로 대당 약 20여 가지의 이 핫스태핑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대당 80만 원 수준의 컨텐츠를 주력 모델 전량에 공급 중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기차 업체양 매출 비중은 약 35%에 불과했지만 2021년 하반기에는 현재 60%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외형 성장의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전기차는 특성상 배터리 탑재로 인해서 이 파워트레인의 무게가 50% 이상 증가해 기본적으로 이 차체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보유한 핫스탬핑 공법은 적용 시에 해당 제품은 인장 간도가 최대 3배 증가하는 반면에 무게는 25%가량 감소하기 때문에 주행 안전 그리고 주행거리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상반기 매출액 규모는 5,306억 원을 기록을 했고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업체의 상해 공장 가동률은 9월 들어서 현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업체의 연간 생산량은 2022년에 미국, 유럽 신공장 가동 효과까지 가세하면서 전년 동기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의 동사의 ROE는 약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자동차 산업 내에서는 드문 수준의 수익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이 가파른 외형 성장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김강진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목표 주가를 기존 19만 5천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미국의 얼티움 셀즈,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 회사인 얼티움 셀즈로 소재 공급 효과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동사의 주가는 타업체 대비 두드러지게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전지 업종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2차 전지 업종이 2024년의 실적 성장까지 가져오면서 이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한 만큼 동사에 대해서도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얼티움 셀즈향 공급 효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고 얼티움 셀즈 1공장은 35기가와트 그리고 23년부터 가동 예정이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2공장을 포함하여서 70기가와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1공장 공급만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양극재 단독 벤더임을 감안했을 때 2공장 수주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시한 LG 에너지 솔루션 향 1.8조 원 계약은 올해 말까지 약 1조 원 매출 인식 예정으로 추가 대규모 수주가 필요한 점도 이 주가의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5,062억 원, 영업이익은 353억 원으로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2차 전지 소재 매출은 2,3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전방 수요, 일시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공급이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PSK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SK증권의 한동희님의 자료고요. 현재 동사의 3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5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영업이익은 1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269%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을 200%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국내 반도체 캐펙스 다운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중화권으로 발주가 나가고 있는 PR 스트립, 매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북미 파운드리향 수요 역시 견조하게 유지 중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1위 업체로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판단한다고 하고요. 거래선 다변화 그리고 신규 장비 런칭을 위한 개발비 증가 이슈는 이미 안정화 상태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네, 4분기부터 외형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매출액은 840억 원, 영업이익은 6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3분기에 시작된 SK하이닉스의 M16 투자, 그리고 북미 파운드리향 투자 역시 4분기부터 수혜 강도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분기 대비 61%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4분기에 진행되는 보수적 회계 처리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동사의 2021년 연결 실적은 3,854억 원, 영업이익은 8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54%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거래선과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를 가리지 않는 이 장비의 범용성, 그리고 낸드 고단화 수혜를 감안했을 때 향후 반도체 투자의 테마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 주가는 2021년 예상 기준 P 8.3배로 밴드 최하단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가 매수의 관점에 접근을 권고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풍력 관련주인 CS윈드입니다. 키움증권의 이종영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하반기 매출액은 수주 실적 증가와 신규 법인의 연결 효과 등으로 인해서 7,183억 원을 기록을 해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법인 연결에 따른 수익성 하락 그리고 인수 관련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8%를 예상하고 있고요. 상반기 12%에 비해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전체 매출액은 1조 2,3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 영업이익은 1,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21% 성장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2년부터는 더욱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누적 수주 총계 6.8억 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의 80%를 이미 달성한 상태에서 해외 법인 인수를 통해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었고 신규 법인의 초기 비용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미국 법인 캐펙스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터키 법인의 주요 캐파 500에서 8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 증설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서 성장폭이 더욱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해상풍력 타워 공장 그리고 아시안의 하부 구조물 공장 신설 등을 추진 중에 있고요. 4분기에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3조 원의 매출액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